자, 이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난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해봤어요. 자, 이러한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이 조금씩 진화해 나간답니다. 이제 사각형이 진화해 간다는 말이 조금 의아하겠지만 그 평행사변형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에 두고 한 단계씩 어떤 조건을 더 만족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사각형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 사각형들 오늘의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직사각형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우리가 흔히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네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사각형, 또 가로끼리, 세로끼리 길이가 같은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또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요 정도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직사각형의 뜻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마름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뭐라고요? 마름모. 여러분들은 마름모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옳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아주 잘 기억하고 있군요. 자, 이러한 마름모가 갖는 그 뜻과 더불어서 성질들을 살펴보고 이 역시도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 어떤 조건을 더 만족시켰을 때 마름모가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사각형의 최종판, 완결체, 뭐라고 할까? 정사각형. 그러니까는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의 크기도 90도로 다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사각형을 요목조목 살펴봤더니 직사각형이 갖는 성질도 갖고 있고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도 갖고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각형들 사이의 그 관계성을 또 살펴볼 텐데 특히나 오늘은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 나갈 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다양한 사각형들이 등장하는지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언급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분. 지난번 평행사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조건에 해당했었던 것에서 그가 빠져나가는 거. 그가 빠져나간 순간 얘가 등변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등변사다리꼴의 정의, 거의 뭐 사각형계의 2단화라고 할까요? 이 정의를 살펴보고 그 성질 또한 같이 조사를 해보면서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사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직사각형서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직사각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잠깐 여기다 작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이 있었다고요. 평행사변형은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옳지.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평행사변형 ABCD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정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등의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성질. 자, 이랬던 것이 자, 오늘 배우는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직사각형의 뜻, 자, 첫 번째 뜻을 살펴보면 정의라고 되어 있죠.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 되는 사각형, 이렇게 그 뜻을 정해 놓았어요. 다시 한번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라고? 아, 그러게 그냥 이게 반듯반듯하게 생긴 정사각형으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길쭉길쭉 또 왼쪽으로 세로로 길쭉, 가로로 길쭉, 세로로 길쭉, 가로로 길쭉한 그런 사각형,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뭐라고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는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이러한 직사각형은 두 번째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 성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성질 중 어떤 성질이 있는가 살펴보니 직사각형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직사각형 ABCD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는 사각형. 이것은 직사각형의 뜻입니다. 그러한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더라. 우리가 평행사변형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어때요? 눈으로 확인하기에도 다르구나. 단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들은 앞서서 공부했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으로부터 네 각의 크기가 직각이 되는 사각형으로 정리가 되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직사각형이 된다더라.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네 각의 크기가 직각이 되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각이 직각이 돼버리고 나니까 네 각이, 즉 대각 길이는 크기가 같아야 되고 이웃하는 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네 각이 모두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각선의 길이가 왜 같아질까 봤더니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BC변의 길이는 어때요?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뭐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가 BC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어떻게 돼? 90도로 똑같아요. 결국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누구가? 삼각형 DCB가 서로 무슨 합동? SAS 합동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된다? 변 AC인 대각선 하나와 또 다른 대각선 변 BD가 삼각형 합동에서 대응변의 길이로서 길이가 같아지겠구나 라는 것으로 직사각형은 그 성질이 뭐가 된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더라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의 뜻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다. 그런 직사각형이 갖는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세 번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에서 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 돼버리는 순간 마주보는 요 각은 대각으로서 그 크기가 같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니까 나머지 한 각이 90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평행사변형 중 한 내각이 직각이면 뭐가 된다? 옳지. 평행사변형이 된다. 한 내각이 직각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조건을 만족시키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직사각형으로 발전하겠구나. 그러니까 정의 중 하나를 만족시키거나 정의를 만족시키거나 누가? 평행사변형이 그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경우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직사각형이 비로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각형들은요. 이렇듯 뜻과 그 성질과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사각형이 즉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지 뜻과 성질을 잘 기억해 놓는다면 세 번째 이 내용은 그냥 같이 함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직사각형이 갖는 뜻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네 각이 모두 90도인 옳지. 사각형. 그 다음에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더라.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키는 경우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요거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 내용 잘 기억해 놓고 문제풀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각형은요. 바로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도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대로 평행사변형으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즉 평행사변형으로부터 발전해 왔는데
한 각의 크기가 90도로 똑같아지는 사각형이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평행사변형이 있었는데 그렇죠. 마름모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정의 마름모의 그 뜻은 뭐라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옳지, 마름모가 된답니다. 그럼 이러한 마름모가 갖는 성질을 살펴보면 마름모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마름모를 조금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마름모답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름모를 쓱쓱쓱 싹싹싹 쓱싹쓱싹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름모 A, B, C, D가 있었어요. 이 마름모 A, B, C, D는 그 뜻으로 살펴본다면 변 AB, 변 BC, 변 CD, 변 DA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은 대변 길이는 길이가 같은데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변이 모두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 네 변의 길이마저도 같아지면 그건 뭐가 된다고? 마름모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름모의 뜻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마름모가 갖는 성질을 살펴보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을 그대로 가져요. 대각선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이등분하는 누구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등분을 하되 뭘 어떻게 이등분한다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요 성질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마름모가 갖는 성질이에요. 마름모가 갖는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도형을 보게 되면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봐봐요. 지금 우리는 앞서서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마름모에서 삼각형 ABD를 보았더니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그어지면서 밑변을 이등분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랬는데 그 이등분하는 상황을 보니까 꼭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서 밑변을 이등분하는 상황인 경우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수직으로 이등분되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등분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 꼭지점 A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뭐가 된다고? 옳지,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삼각형 중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마름모를 보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평행사변형 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것을 마름모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까? 자, 그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까? 다음 나와 있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킨다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뭐야? 옳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요. 선생님, 마주보는 대변끼리 크기가 같잖아요. 당연하지. 그럼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변, 즉 요렇게 이웃하는 두 변, 당연히 얘랑은 같을 것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대변끼리는 이미 같았고 그런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럼에 의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고? 옳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질을 살펴본다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즉, 두 대각선이 직교. 선생님, 직교하는 것만으로 돼요? 왜냐하면 직교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통해서 대각선이 누구를?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즉 이등분한다 라고 해도 얘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수 있겠구나. 요 내용까지 추가로 기억해 둔다면 네, 이제 마름모의 뜻,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마름모가 돼가는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각선이 직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각선이 한 내각을 이등분하는 경우, 옳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만족시키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용을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직사각형과 마름모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이제 사각형의 최종 완결판, 바로 누구? 정사각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행사변형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평행사변형 ABCD부터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뜻,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배웠었던 내용,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직사각형이 됩니다. 뭐가 돼? 직사각형. 오늘의 지금 상황에서 주된 주제는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던지, 즉 직사각형의 정의를 만족시키던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 되던지, 그렇게 되면 옳지, 그런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또 어떤 게 있다고? 마름모. 그래요, 마름모 있다고 그랬어요. 마름모를 살펴보면 조금만 더 마름모답게 그리려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마름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쓱쓱쓱 싹싹싹. 마름모 ABCD. 마름모의 정의로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면, 평행사변이니까 마주보는 두 변,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되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이거든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든지, 즉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관계가 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마름모의 정의 및 성질들을 만족시켜서 뭐가 된다? 옳지, 마름모가 된다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짠짠짠짠 사각형의 총 완결판, 바로 누구?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뭐라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각의 크기 또한 모두 같아요. 즉 내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네 변의 길이마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름모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직사각형이 갖는 그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마름모가 갖는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더라, 그 얘기.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때 대각선의 교점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선분 OA, OB, OC, OD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사각형의 그 뜻을 보세요. 정사각형의 뜻을 보게 되면 정의,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정의.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은 그러한 사각형. 즉 직사각형이자 마름모인 사각형이 바로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갖는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직사각형이 갖는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당연하죠. 마름모가 갖는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당연하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각선은 한 내각을 이등분한다더라?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그 성질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 또한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는 상태죠. 아니 더 나아가서 직사각형 마름모도 만족시키는데 평행사변형 정도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겠지.
그렇습니까?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정사각형의 성질 또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바로 전 단계에서 즉 직사각형이 뭐가 된다고요? 정사각형이 되려면 그 다음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그렇게 되느냐? 바로 서로 상대적인 거죠. 그런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부족한 걸 누가 채워주게 되면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 조건이 갖춰줄 수 있어요. 결국 직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가 같긴 하지만 내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사각형이 내 변의 길이가 갖는 마름모가 갖는 그 정의를 만족시키는 직사각형이 됐거나 또는 직사각형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즉 직교하게 되는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뭐가 된다고? 옳지,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직사각형이 이런 마름모의 정의나 뜻이나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이 될 수 있고, 또한 마름모 역시도 직사각형이 갖는 정의, 즉 네 변의 길이가 같았었던 마름모가 내 각의 크기마저 90도가 되는 마름모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고? 정사각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직사각형이 갖는 성질을 만족시킨다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러한 마름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고? 정사각형이 되겠구나. 즉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만족시키는 마름모인 경우, 그런 경우에 정사각형이 되더라. 정리하면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정의 및 성질을 만족시키는 경우 정사각형이 될 수 있고, 마름모인 경우 직사각형의 정의 및 성질을 만족시키면 뭐가 될 수 있다?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정사각형이 그냥 상당히 반듯하게 생겼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뜻과 정사각형이 갖는 성질과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무슨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마름모가 갖는 정의 및 또는 성질을 만족시킬 때, 또는 마름모는 직사각형이 갖는 정의 및 성질을 만족시키는 마름모가 되었을 때 각각 무엇이 된다더라? 옳지,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의 정의와 성질까지, 그 다음에 각각의 전 단계에서 요 사각형, 정사각형이 될 때까지의 그 조건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각형계의 2단화 같은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등변 사다리꼴을 얘기하기 전에 등변이란 말이 들어가기 전 사다리꼴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뭔가요? 사다리꼴의 뜻. 사다리꼴의 뜻부터 살펴보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에요. 근데 이제 이쯤에 선생님이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지없이 헷갈려합니다. 잘 들어봐요.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사다리꼴은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물어보는 그 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안 되면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이 아니잖아. 왜냐면 생겨먹은 게 다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살펴봐야 돼요.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하물며 얘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모두 평행해요. 한 쌍 평행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도 남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맞아, 틀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선생님 그 얘기 들으면 직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 이거 맞는 건가요? 맞아. 두 쌍이 평행한데 한 쌍 정도 평행한 거 만족시키잖아. 그럼 선생님 정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가요?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못생긴 사각형 하나가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라는 말은 틀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때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사다리꼴의 뜻 먼저 기억합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의 뜻은 무엇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유심히 보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정의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말로 설명하고 교환의 내용을 참고하게끔 하셨는데 이걸 왜 적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도형을 얘기하게 될 때 그 도형의 이름 속에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옳지. 또는 정삼각형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이 두 개 등 같아. 뭐가? 변이. 이 등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변 사다리꼴을 어떤 뜻을 가니 그 정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있나 보다.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물론 아유 선생님 그거나 아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약속과 정의의 학문이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평행한 조건에 의해서 평행한 그 성질과 더불어서 그 뜻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으면서 두 밑각, 즉 평행하지 않은 평행한 한 쌍의 대변 중 하나와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변이 만들어낸 그 각을 우리는 요 각을 뭐라고 한다고? 밑각이라고 해요. 물론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요때 요 녀석이 밑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요것이 밑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뭐가 된다? 등변 사다리꼴의 뜻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성질들을 살펴보면 뭐라고요? 성질은 얘 또한 아주 재밌는 성질이 하나 나와요. 성질은 뭐냐면 바로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같아집니다. 뭐라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선생님 교재에다가 그게 왜 같아지는지 평행한 상황에서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은 공통변에다가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놓으면 공통변에다가 밑과 크기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를 만족시키면서 다음에 나 있는 변의 길이 같아서 SAS 합동을 이루면서 다음에 나 있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는 거죠. 자, 등변 사다리꼴이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이야.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에 거쳐서 평행사변형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직사각형까지 발전을 해요. 즉 직사각형 이상이 돼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돼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아주 이러한 성질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등변 사다리꼴을 사각형계의 2단화 요거 여러 가지 사각형 관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등변 사다리꼴의 뜻과 그 성질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보면